안녕하세요, 강사님. 현재 고등학교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트로트 가수가 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트롯을 했습니다. 지금은 판소리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중학교 때 시켜서 시작했다가 고등학교까지 판소리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위해서 서울로 왔지만 엄마가 바라는 꿈이 점점 커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많습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엄마가 처음에 시켜서 했었는데 제가 시킨 것보다 제가 이제 재롱잔치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 박구윤의 뿐이고 뿐이고. 네, 조금만 그게- 해줘요. 네, 뿐이고 조금만 해줘. 트로트 조금만요.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좋다. 가요제 같은 게 있었는데 엄마가 한번 6살 때 내보내셨어요, 저를. 근데 그때 우연히 제가 대상을 받고 이제 그 뒤부터 시작해서 제가 미스터 트롯도 나왔었고 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엄마가 판소리 해보아라 해서 이제 근데 왜 갑자기 트로트에서 판소리로 넘어갔어요? 엄마가 판소리를 좋아하세요. 독특한 분이네, 그 엄마. 네네. 근데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아들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 좋은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교 하고 갔다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엄마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걸 아예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도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넌 명창하는 건 어떠냐. 엄마만 그래요? 아빠도 그래요? 아빠도 동시에 새엄마 새아빠는 좀 힘든데. 제가 성악 전공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 음악대학까지는 갔어요, 서울에 있는. 근데 결국 해보니까 성악할 때는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강연할 때는 그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내 색깔이 훨씬 많이 나와. 근데 저는 제 안에 그 엄마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 엄마랑 제 아빠가 저의 김창옥이라는 아이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트로트 막 좋아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떠세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들이 엄마 나 트로트 계속 할 거야. 난 내가 반짝이는 옷도 입고 나 이런 거에서 난 딱 이게 딱 있어, 엄마. 그런 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왜 명창을 하시라고 자꾸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도 소리를 하게 되면 뭔가 정도도 있고 배움도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트로트 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성악을 한 거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미 클래식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클래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세상은 어떤 하나에 딱 맞는 정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 인생은 매우 버라이어티하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어머니들의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보통 하지 않고요.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하고 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남편하고 같이 와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은 엄마 아빠들은 지금 살아봐서 알 거예요. 뭔가 희한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3년 5년 준비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때 너무 인간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힘이 빠지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3년 5년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나 운동선수 하겠다고 운동 10년 12년 했는데 부상이 있어가지고 운동선수 끝났어. 그러면 그때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의 의견과 아이의 의견이 부딪힐 때는 엄마의 의견을 말하고 아이의 의견을 밀어줘라.
왜요? 여기에서 얻는 건 뭐예요? 삶의 주체자가 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을 배우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의견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지금 하라고 하면 할 그거야. 그러면 아이를 좀 이렇게 가져가도 좋은데 이미 아이는 그게 섰어.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이게 이미 생겼다고요. 그러면 자녀를 밀어주는 게 어떠냐, 부모님들에게. 왜? 그러면 자녀 말대로 하면 돼요? 아니요. 10중 8구, 10중 9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뭘 알아요? 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할 때에 엄마와 아빠의 의견이 이쪽이었고 내 의견이 이쪽이었는데 엄마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주도적 인간으로 만들려고 나를 밀어줬구나. 그러면 그 엄마에 대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나 엄마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나에 대한 존중에 대한 고마움이나,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그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트로트 하다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트로트 하다가 어디 이민을 가서 무슨 교수님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앞날은 너무 한 치 앞이 예견이 안 돼요. 제가 성악할 때 성악 전공하고 시립합창단까지 갔으니까 음악 계속 할 줄 알았죠. 20년 했는데요. 그러니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저라면, 제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라면 아이가 이미 의견이 정해졌으니 아이의 의견을 밀어주자. 그러면 그것대로 성공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용한 분밖에 없어요. 5월에 귀인이 온다 이런 거는 저는 몰라. 저는 뭐 귀신이 안 알려줘가지고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의 부모님과의 신뢰관계, 유대관계. 그러므로 아이는 여기에서 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트로트만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엄마가 그때 가야죠.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엄마가 그때 대학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창호 그놈 새끼가 그냥 그 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밀어줬다고 내가. 제가 뭘 말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의 게 있다는 거죠. 아이 트로트 가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생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 하려는 노력으로 다른 거 하잖아요. 뭐든 잘 될 확률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들 아이들 마음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뭐 우리 어머니들 남자 처음 만남 가지고 막 손잡은 분이 지금 남편 아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이가 삶의 주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미 자기의 우주를 형성했고 이건 축하할 일이고,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가 그게 없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우리 엄마가 아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영우야 미안해. 앞으로 존중하고 사랑할게. 널 응원할게. 사랑해. 그래, 우리 아들도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해줘요. 계속 얘기 들으면서 이제 새엄마 찾아 떠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밀어주신다면 우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대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때 돼서도 또 뭐라고 하면 그때 다시 새엄마 찾도록 하고. 그래요. 네 엄마 한번 안아주세요. 아유, 우리 엄마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피덩이 같은 생명을 힘들게 갖고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보다 훨씬 체격이 좋은 이렇게 산 같은 아들로 성장했다는 게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친구들은 진로를 다 정했는데 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공부를 계속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제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것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는 올해 이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주변 친구들이 진로를 다 정했다는 건 걔네는 뭘 정한 거예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친구들은 주로 뭐로 정했어요? 들어보면. 치과 의사나 개그맨도 있고 피아니스트. 그래요.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남자아이죠. 였는데가 아니라 남자아이인데 지금 4학년인데 꿈이 뭐냐고 최근에 물어봤더니 마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 되라 마법사. 우리 친구가 이거 정말 엄청 이제 우리 진짜 성숙한 사고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성숙하게 하라고 이상하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학교 빨리 뭐 가는 거가 뭐 엄청 최고인 것처럼 막 분위기 몰아가고 막 대학 뭐 2년 만에 졸업하고 그럼 뭐 빨리 졸업해 뭐 할 거예요? 빨리 취직하고 빨리 취직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결혼했으니까 빨리 이혼하고 또 빨리 이혼했으니까 빨리 또 재혼하고 또 재혼했으니까 빨리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자꾸 빨리 남들보다 빨리 내 또래 애들보다 빨리.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또래보다 항상 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4년제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서 전문대 떨어지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너는 머리에 똥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가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난 똥멍청이야.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지고 공부 못하면 그때는 잉여인간. 좀 뭐하러 태어났냐? 쟤는 대학도 못 가고. 그게 사회적으로 그 소리가 있고 내 안에서도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까? 진로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진로는 지금 정할 필요도 없어요. 정해지지도 않아. 그 친구가 지금 개그맨 한다는 친구가 개그맨 결국 하겠어요? 다른 거 할 확률이 99.9%. 저희 아이가 마법사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뭐 마술하는 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재미나게도 지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봐야 그때 아는 거야. 그건 하느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야. 너는 이거다. 하느님은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우리 친구가 다른 걸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만나보는 것이 최고. 가능하다면 외국도 가보고 아니면 외국을 가본 선생님한테 외국에 대해서 들어보고. 책은 왜 봐요? 공부하려고? 아니야. 책은 다양한 세계를 만나보려고. 트로트 하는 그런 데도 가보고 강연장도 와보고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해야 내 안에 이게 진동하는 게 내가 저걸 보니까 이게 진동하네. 이게 집중이 되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네. 반복하게 되네. 힘들어도 하고 싶네. 거기에 우리의 친구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직업은 영어로 뭐예요? job이에요. 근데 job보다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voca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소명, 천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job보다는 천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직. 야, 저 사람은 천직이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천직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건 직장과 직업이 있어요. 근데 vocation의 어원이 voice래요. 왜 천직이 소리냐? 소리는 제 소리를 여러분이 다 들으시는데 이거는 공기를 진동하는 거를 우리가 귀로 들어서 전기 신호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직은 소명은 뭐냐면 엄청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동. 뭐라고요? 진동. 사람의 심장이 딱 2번 진동한대요. 언제냐? 1번.
우리 어머니들이 백화점에 갔는데 샤넬이 이쪽에 있어. 나는 여기를 보는데도 샤넬이 보여.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어. 자, 이 심장이 뛰었는데 집에 왔는데 이 심장이 뛰지 않아. 그거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집에 왔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계속 샤넬 심장이 막 뛰어. 그러면은 이런 게 진동, 진짜 진동이거든요. 자, 풀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직장을 갈 때 야, 그 직장 힘들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힘들어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힘들어야 돼. 그래서 일산의 몸짱 아줌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때 인간에게 생기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름다움, 두 번째는 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모든 것은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웨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아름다움하고 힘. 누가 말씀하셨어요? 일산 몸짱 아줌마께서 말씀하셨어.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은데 힘 쓰잖아요. 그럼 사고 나. 근데 우리 학생의 심장을 진동하는 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이런 마음을 먹어요. 힘들어도 하고 싶어. 힘들어도 할 거야. 반복해서. 그리고 반복하는 것만 우리 거래요. 한 번 들어서 좋아지지 않아요. 뭐만 우리 거라고요? 반복하는 것만. 근데 반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의 최고로 좋은 것은 심장 뛰는 거예요. 인간의 심장은 딱 두 번 뛴대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때. 두 번째, 흥미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신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각 그 코드가 있어서 몰라요. 어디에서 의미를 느끼는지, 어디에서 흥미를 느끼는지. 근데 우리 친구는 트로트를 할 때 흥미롭죠. 그러면 흥미로우면 그때 심장이 펌핑질을 하는 거야. 그럼 피를 온 근육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심장이 펌핑을 많이 안 해. 그런 힘이 없어.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그러면은 그 트로트 하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용한 분만 아시고 그렇게 살아본 것에 몸이 길이 난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을 수도 없고 한 번에 찾을 필요도 없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21살이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를 알 때가 아니라 경험할 때. 뭘 알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잘 왔어요. 책도 보고 선생님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공연도 가보고 다양한 거를 경험하면서 그 즐거움을 가운데 내 심장이 뛰네. 눈이 집중하게 되네. 반복해서 하고 싶네. 힘들어도 하고 싶네. 그렇게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 찾아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해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사명을 못 찾아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엄마 아빠는 소중해요. 이대를 나왔든 똥배를 나왔든 우린 둘 다 소중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이 훨씬 좋고 자기의 길을 찾아갈 확률도 훨씬 높다. 우리 친구에게 좋은 길을 찾으라고 박수 한번. 우리 아이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라 사회생활이 걱정되네요. 일단 어머니의 말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말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어머니가 직설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수는
약간 곡선적이신가? 집안의 분위기는 곡선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투를, 반응 방식을 매우 많이 닮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두 번째, 엄마 아빠는 부드럽게 하는데 아이가 이렇다면 이건 아이의 잠깐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성장하면서 내 안에 막 고민도 많고 이런 거 많지만 그걸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너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하기가 싫지.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선생님이 멘토가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게 종교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문 교육 선생님일 수도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는 자기의 그 시기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부모님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자녀분들하고 얘기해서 제가 평상시에 했던 강연보다 저는 훨씬 의미 있고 훨씬 기분이 좋고 행복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과 좋은 책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초등학교 때 보았던 10대들의 쪽지라는 작은 책의 그 카피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좋은 책 만나면 좋겠다. 좋은 멘토 만나고 좋은 멘토가 쓴 책이 또 좋은 책이잖아요. 뭐 멘토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그분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혹여나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함께해서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외국의 어떤 대학에서. 제가 그 대학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인간이 언제 공포를 느끼나 봤더니 몇 번이 있는데 깊은 물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이런 때가 대부분인데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딱 한 번인데 얘네들보다 더 많이요. 그게 언제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동의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한 5분 말해봐요 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인데 한국은 이런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육이 별로 없다고요. 네? 일단 식탁에서도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있어? 그러니까 뭐로 쳐맞을까요 대가리를? 아니 밥 먹을 때도 복 달아난다고 하고 다리 털면 또 복 달아난다고. 복도 없는 집에 가뜩이나. 그런데 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 최고인 교육인데. 질문 많이 하면 눈치 주고. 근데 외국 애들은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인터뷰도 잘해요. 막 노숙인 워싱턴 DC에 거기에 노숙인 인터뷰하는데 난 무슨 대통령인 줄 알았어. 영어도 잘해. 말도 엄청 잘하고. 막 이 나라의 문제점 딱 TV에 기죽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그리고 애들도 외국 애들은 애들처럼 말 안 해요. 애들한테 인터뷰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독립된 인격체가 말하듯이 말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국민학교 몇 반 이렇게 말하는데 걔네들 이렇게 왜 이렇게 툭 그냥 말하지? 그러면 전 어디서 그 교육을 받았나 봤거든요.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때에 25, 6, 7 이때에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교회 청년부가 한 200명, 250명 딱 요 정도였어요.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뭐 같이 청년 모임을 하고 축의라는 시간이 있어요. 축의. 그러니까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축하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이제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또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사회자를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그때 처음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시간 지나서 뭘 알았냐면 여기는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뭐 안 한다고요? 평가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대부분의 교육은 주로 평가예요. 그러니까 뭘 딱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칭찬하죠?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잘했어는 내 위주로 남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근데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게 칭찬이냐면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놀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남자들은 외국에서 온 막 여자들 꼬시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자만 먹어보고 이태리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이태리 가보면 이태리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지나가면 감탄을 하거든요. 아벨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벨라. 그러니까 이 뉘앙스도 아벨라 이건 아니죠. 아벨라 개파라이요, 계란이요, 칼가라이요.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할렐루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띄웠잖아요. 아벨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벨라. 왜 이렇게 매정해요 사람들이? 아벨라. 이게 아니라 아벨라. 뭔가 이렇게 놀라는 기운이 있잖아요. 손 제스처 하면서 이렇게 아벨라,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그거 알죠? 꿀 찍어 먹는 거, 하얀 거, 토핑 없는 거,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나오니까 환하게 웃으시네. 자, 그러니까 놀란다고요. 내가 저 대상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20년 정도 강연이라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강사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한 실수가 뭐였냐면 저한테 뭘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3번째 단계에 있거든? 넌 근데 앞으로 70단계가 있어. 너 뭘 잘하잖아요?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요소를 소개할게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뭐가 죽는다고요? 기가 죽어요. 제가 보기엔 초보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도 기가 죽으면 금메달 딸 사람 동메달 따고 메달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그 형들 누나들이 내 기운을 살려줬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 왜 MC를 그렇게 보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땅땅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뇌로 가야 될 산소와 혈관을 원활하게 못 보내요. 그러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몇백 번, 몇십 번 실수해도 자꾸 뭘 살려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 누나 형들이 그걸 몇 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기하러 나오면 그때부터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막 어떤 형은 막 이렇게 막 끝나고 교회 끝나고 막 이게 저기 교회 뒤쪽에서 담배 피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변호사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희대 법대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은 이래요. 막, 야 창호가 나 진짜 교회 나오는 거 나 진짜 예수님 반 너 반이다.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이게 내가 지분을 예수님하고 반반 먹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사람인가? 와, 그게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97학번으로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20 몇 년 됐잖아요. 근데도 그 형의 그 담배 피면서 하던 대사가 생각난다니까요. 아, 내가 있어서 저 형이 좋구나. 아, 형들이, 누나들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까불면서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게 좋다를 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악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성악은 더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성악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잘이라는 게 남보다 잘이 아니라 들숨날숨으로 우리가 하는 삶이든 우리의 일이든 우리의 관계든이 순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교육 체계와 우리의 인식 체계의 상당 부분 많은 게 제가 보기엔 제가 성악을 배울 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는구나. 내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이번 생은 뭐라고요? 걸렀다. 그리고는 회색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의 기운을 세워줬던 그 형, 누나들 그리고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큰 모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선생님이 되었고 선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를 깨워주려면 제가 보기에 진짜 필요한 건요, 교육이 아니라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 잘하면 좀 요만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분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 강연에서도 했어요. 결국 공황장애가 온다. 그리고 남편도 여러분의 사랑을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다. 한 테스트 해봐라.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여보 사랑해요 해봐라.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밥을.
남편에겐 사랑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사랑 원치 않는다고요. 남편에겐 인정을. 인정의 다른 이름 칭찬. 그래서 제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사님,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은행이 돈을 꿔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지인이 돈을 꿔준 적이 있다고요. 이걸 가불이라고 해요. 근데 칭찬에도 가불이 있어요. 칭찬을 좀 땡겨주는 거예요. 칭찬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땡겨준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요만큼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좀 요만큼 말해주는 거예요. 네. 뭐 승진했어. 사실 때 돼서 한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지. 때 되면 다 한다 자기야. 때도 안 한 걸 가지고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훨씬 냉정하게 다가가려는 것 같아요. 네. 뭐 승진하잖아요. 오빠 겸손해야 돼. 겸손해 항상.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나 봤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부모와 어른에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줄이고 잘못된 건 더 과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군기는 들었는데 사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 성과는 내는데 삶의 만족감이 떨어져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져. 지금 여성분들 표정이 그런 건 어떤 세계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지고, 돈이 있는데도 근심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도 전전긍긍하고, 지식이 많은데도 겸손한 게 아니라 거만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공 전에도 인간의 삶은 있다고 보고요. 성공이 최종적인 목적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하는 그 지점에 갔을 때 극도로 희열을 느끼다가 바로 찾아오는 느낌은 허망함이에요. 이젠 어떡하지?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막 해서 어떻게 결혼했어? 그럼 그때부터 찾아와요. 애들만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스산함이 찾아올 거려. 이 프로젝트만 완성시키면 나 진짜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이 또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사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있어서 좋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잘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계속 평가만 받아봤어. 그렇게 엄마가 됐어. 그러면 애들을 혼낼 때 뭐라 그래요?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여자야. 평생을. 성격 자체가. 원래. 엄마는 그런 여자야. 알았어? 뱀 나오고 마지막에.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아빠도 원하고 애들도 원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새엄마 쪽으로 지금 큰 맥이 잡혔거든요. 사실은 그걸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만.
근데 왜 말투가 저런지 계속 몇 년을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은 왜 말투를 저럴까? 난 자식이 위해서 산다고 하고 너희들 때문에 엄마는 다 뭘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식한테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이 원래 그래. 평생을. 왜 이런 농도 전후로 말을 할까 봤더니 그 엄마가 어려서부터 많이 평가받아 봤더라고요. 그냥 너가 있어서 좋다.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거 너무 좋네. 이 시기를 못 버텨본 거예요.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기네. 이게 있는데 초기에 그 기운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라도 기운을 받아야 돼요. 내가 평가받지 않고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무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모자란 게 있으면 캐릭터로 살려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또 띄워주고 내가 이 공간에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몸의 기운들이 막 아우라가 쫙쫙 뻗지는 거죠. 그리고 뻗고 나서 불필요하면 가지를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그렇게 못 해본 거예요. 어려서 못 해보고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못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룰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내가 성과를 낸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 되게 바르게 살으려고 애썼어. 노력했어. 그러니 날 알아줘. 근데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로만 인간관계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모질라도 매력 있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가 받아보고 그 룰을 잘 지킨 것이 자기의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 사장님도 직원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형에게 오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그때 형 교회 끝나고 담배 피던 형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 반 나 반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대에서 사람들하고 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줬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좋죠. 난 어떻게 커서 어떤 모습이 되었나? 그리고 난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건 여러분이 자기의 위치를 보시고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건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형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우리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한없는 인간의 짧은 시간에 누군가 만나서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 15년 차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매번 어렵고 힘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겁게 느껴지는데 최근 번아웃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는 더 잘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선생님께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위로됐죠?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43살 강명숙입니다.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회사 친한 그 동료랑 같이 왔어요. 회사 친한 동료랑. 네. 이런 모습 보니까 위로 되죠. 아, 네. 많이 됩니다. 그쵸, 이게 일이 힘들어요. 그쵸. 선생님은 같은 직장에서 오래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몇 번 이직을 하셨어요? 같은 직장에서만 몇 년째요? 2009년부터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근데 지금 사연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매번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버겁게 느껴지고 번아웃도 오셨고. 근데 어떤 일 선생님 하실까요? 보통 직장인들이 이렇게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이건 자영업 정도는 돼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일 하세요? 저희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데요. 아. 그 전국에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 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매뉴얼이나 뭐 이런 컨설팅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일을 16년? 아, 그래요.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슷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디스크가 한 8년 전에 처음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추간판 탈출 협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병원에 막 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 터져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정지 버튼이에요. 정지 버튼. 온 몸과 생활이나 정신이 그냥 정지예요. 정지.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젤리 같은 게. 그럼 그동안 뭐를 해야 될까요? 몸 쓰지 말고 잘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프리랜서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쉬기가 어렵고 이미 약속이 잡혀 있잖아요. 강연이라는 게 한 달 전이나 2주 전에는 서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어제 시술 받았는데 오늘 취소했어 봐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반은 쌍욕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휠체어 타고 했어요. 처음에 뭐 이거 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뒤에 눌러서 신경을 누르면 이제 전기가 오고 이제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CT 안에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관을 뚫고 그 디스크 쪽에다가 주사를 계속 놔요. 근데 그거를 7번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가 와서 수술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 다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활을 못 하니까. 어떤 병이 안 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2곳을 찾아가요. 대학병원에서 해도 안 되면 어디를 찾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한의원도 가요. 그럼 이제 한의원 갔는데 한의원도 안 돼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 주로 2군데를 가는데, 이거는 디스크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다 그럴 거예요. 1번,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2번, 야매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매라는 것은 정식 제도권이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반복해서 찾아가서 좋아졌다고 소문난 곳,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한의원에서도 안 된다. 보통 제도권에 있는 잘하는 데에서 다 못 고치면 정말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죠. 저는 이제 뭐 무속인은 찾아가진 않았고, 큰 병원에서 안 되니까 그 인가받지 않은 곳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꼭 그런 걸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주로 이제 오피스텔에서 하세요.
대도로변에서 한두 블럭 떨어진 뒤에 간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묘하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를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김창욱 선생님이시구나. 근데 보통은 제 강연을 들으면 호감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아, 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분명히 제 강연을 봤어. 근데 아, 김창욱 강사님이시구나. 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많이 본다는 분들은 저러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저보고 뭐 이렇게 서봐라, 누워봐라.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거든요. 그러더니 캐딜락이라고 그 엎드리는 데 있어요. 얼굴 파진 곳. 저보고 거기 누워보래요. 그래서 누워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김 선생 강연 많이 듣고 있어요. 와이프하고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 진심으로 듣더라고요. 눈을 보면 알아요. 진심으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근데 사람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듣잖아요. 그 말한 사람이 그 사건을 당했을 때 받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심으로 듣는 자의 몸에게서 나와요. 그게 쌓이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장 약한 곳으로 터져. 우리 김 선생은 그게 4번, 5번이야. 캐딜락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있었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가 거의 8년, 아니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그 일은 그때 아마 선생님처럼 그때가 한 15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맨 처음에는 제가 목소리나 스피치 수업을 했는데 목소리나 스피치가 좋아지고 자유로워지려면 결국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 사람의 상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건강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사람의 목소리, 말투, 행동에 아주 직접적 영향, 인간관계 맺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도 스피치를 배우러 왔고 영업을 잘하려고 왔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러 왔고 인간관계를 잘하러 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를 하려면 자기와 자기의 과거와 열등감, 상처, 걔네들과 어떤 관계 맺기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사람들도. 그들이 상처를 말할 때 제가 그 상처를 안 받으려고 방어하면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걸 이미 현장에서 10몇 년 경험해 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정신과 선생님이 뭘 한 거야? 그냥 들어주기만 한 거지. 정신과 선생님들, 상담가들이 심지어는 무속인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자기 깊은 걸 말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존재 자체의 에너지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처에 공감을 해줘야 사람들은 연속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저 사람이 내뿜는 과거의 방사능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계속하다가 나아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사람이 정신과 선생님이든 상담가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독이나 아픔을 막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쌓였구나. 대단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고 협착이 된 거구나.
내 살아온 20년 가까운 세월, 15년 가까운 세월, 선생님이 지금 16년인가 하셨으니까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10번의 기회를 줘라. 현금이면 30% 할인해 준다. 그 제가 엎드려서 울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현금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나도 몰라주던 내 살아온 삶을 누군가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알아줬어. 감사헌금. 그리고는 5번을 받았는데 낫지 않았어요. 더 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얘기가 딱 그때 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직장 생활 15년 차인데 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매번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버겁다. 최근에 번아웃이 왔다. 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회사 일 더 잘해야 되는데 나 못해가지고 너무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슬퍼. 도라이예요. 그런 것들은 잘라야 돼요. 왜? 결국 회사에 무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로또나 되라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회사에 건강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쭌 거예요. 어떤 일 하시냐고. 그냥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나 이거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마음으로 안 한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 아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폭력 피해.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훨씬 직관적으로 영화에서 나오지 못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2025년도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훨씬 젊었을 때고. 그러면은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남자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싱글이셔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고 애도 둘 있어요. 애도 둘 있고. 네네.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시는 분들을 다시 또 케어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또 그게 또 이게 간접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들을 보는 거니까.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왜 힘드냐면 제가 보기에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직장이라고 선생님처럼 일을 다 잘하고 싶어 하진 않죠.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끝나고 뭐 먹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죠.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줘요. 맞다면.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요. 여기 있다 나가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15년이 됐는데도 그러지 않으려고 태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시거나 아니면 의지나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직장 일을 잘하고 싶다고 쓰죠. 일단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그런 공공기관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직장 밖에 나와서 휴일날 직장 일 잘하고 싶다고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공의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저처럼 마음의 디스크가, 마음의 그 연골이
압력과 압력을 버티다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좀 쉬시면 좋은데 제가 대통령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지금 선생님은 뭐 할 때 좀 마음이 쉬시게 되세요? 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김창옥 쇼 보고 위안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김창옥 쇼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되시면은 지금 7월이니까 8, 9, 10, 11, 12 아니 5개월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해봤는데 나 지금 이거 하다가 좀 이거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끝날 때까지 같이 오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제가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좀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선생님은 오신다면은 언제든 오시게. 이렇게.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이 조금 더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적인 지원.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그 피해자분들이 그 피해로도 너무 힘든데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 이후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뭐 주변 사람들도 왜 아직까지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보단 그냥 차라리 그분 옆에 있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 친한 후배랑 같이 온 이유도 저희가 너무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많이 힘이 들어서 한 11월 정도에 이런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은 선생님 지금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잘 보고 이렇게 유사하게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종사자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등장하실 때부터 많은 위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선생님 얘기 들으셨죠? 뭐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사람들이 뭔가 힘들 때 그 주변인들 말에 상처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아프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조금 주변인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냐면 그거를 보고 조금 안타깝게 놀라줄 때 그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복대도 차고 이렇게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힘든 시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놀라주시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기가 과거에 헤쳐나갔던 방식을 모질이. 그리고 선생님, 저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진짜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 마음이 들 때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막 마음으로 뭐가 올라온 줄 아세요? 내가 간다고 할까? 그러면 그분에게도 좋고 이게 지금 내 마음에서 심장이 뜨거워지는데. 아프리카에 의료봉사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료 그 총괄하시는 분이 되게 제가 보기에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막 왔는데 줄을 안 서니까 막 짝대기 같은 걸로 줄 서라고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완전 오지에서 10년, 20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감정이 막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결국은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내 심장의 온도를 너무 올리니까 내가 지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자. 선생님이 지금 직장에 몇 점짜리인 것 같아요? 90점? 그러면은 선생님 80점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100점이에요. 왜냐? 뭐가 100점이냐? 행위의 완벽함이 100점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퇴근하고 쉬는 날 그 고민에 글을 쓰는 게 이미 100점이거든요. 그러니 선생님 80점만 하셔요. 80점. 그래야 더 오래 건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점은 누구한테 쓰고 싶어요? 1번 남편, 2번 아이들, 3번 내 자신.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남편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미 틀렸어요, 선생님. 이미 남편도 귀가 있으면 다 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10점, 5점 아이들에게, 3점은 본인 자신에게, 2점은 반려동물에게. 남편은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걸로. 남편한테 그러면 영상 메시지 한번 하세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남편에게 저기 보면서 줄 거 없는 남편에게는 영상 메시지라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저 감독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항상 맛있는 저녁 해줘가지고 고맙고 늘 옆에서 따뜻한 말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그 항상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으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 남자가 지금 남편이 40대세요? 40대 중반? 네, 거의 후반 가까이. 거의 후반. 정확하게는 모르죠. 40대 후반 남자가 말을 엄청 자기 와이프한테 스윗하게 하는 거는 진짜 그 새끼 뭐 잘못한 거예요. 지가 무슨 면죄부 살라고 지 죄를 아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많지 않고요. 저녁에 남편이 밥을 하잖아요. 그게 언어학에선 언어라고 해요. 행동이 영혼의 언어래요. 반복된 행동은 완벽한 영혼의 언어래요. 남편이 요리를 가끔 해요? 반복해서 해요? 늘 해요, 늘. 늘 해줘요, 저녁을? 회식이 없을 때는 거의 다. 진짜 좋은 남자 만나셨다, 선생님. 선생님 되게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해요?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보통 남편 뭐라고 하세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남편 자기가 최고야 한번 해줘요, 진짜. 남편 자기가 최고야.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진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려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국가의 공동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정말 큰 복입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남편을 위해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Please. 안녕하세요. 결혼 21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을 마쳤습니다. 지금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중장년 교육 관련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의가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라 아무래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가끔이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남편은 임원 같은 마인드와
말투로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걸 또 콕 집어서 받아치고 있어서 예쁘게 말해 라고 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예쁘게 말을 해야 할까요? 가장 예쁜 말은 침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라. 침묵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일단 한 번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남자와 특별히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그 여성분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지식이 많은 여성들은 자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남들은 뭐 알랑방구 척끼고 뭐 아이고 뭐 그런 거 그 여자는 다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때문에 집도 사고 우리 집은 다 잘 된 거야. 그때 자기 말 들었으면 그냥 거짓 그냥 됐어. 우리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알았어? 뱀, 마지막에 뱀이 항상 이렇게 나온다. 항상 이 산에 있어야 될 뱀이 아파트로 많이 내려와 버려. 지금 산에 뱀이 없어요. 자, 어디 계세요? 우리 여성분 혼자 오셨어요? 당연히 남편하고 왔죠. 아, 남편분하고 오셨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는 누가 오자고 하셔서 오셨어요? 남편이 신청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네. 강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따려고 하시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활짝 웃으시네요, 우리 형님께서. 그건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일단 이 엽서를 보면 엄청 이게 애정이 저는 뿜뿜하다고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일한 남편분에 대한 어떤 되게 안쓰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면서도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길을 좀 세워줄 수 있겠냐. 저는 그런 게 느껴졌는데 맞으시죠? 네. 아, 그래요. 대기업의 큰 회사에 다니셨고 또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사실은 되게 우리가 멋지고 또 때로는 자랑스럽고 잘 되고 그러는 모습, 앞에 화려한 모습을 여러 번 봤을 수 있는데 어느 날 남편분의 뒷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아, 남편이 나이가 들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느낌이 있네. 이 뒷모습이. 그게 언제셨어요? 임원은 계약직이니까 아, 예,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 나이 남편이나 정말 말이 많거든요. 아, 퇴직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정말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저도 해줄 말도 없고 이 사람도 저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차마 막 진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막상 오고 나니까 그게 당연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근데 큰애가 그때 고3이었고 저는 제가 몇 년 더 버텼어야지. 왠지 이런 대학 등록금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아, 그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제가. 하셨어요? 예, 이제 제가 은퇴하신 했죠. 남편을 이렇게 왜 몇 년은 더 하필이면, 버텼을 거 아니야. 하필이면 자기야 지금 예. 고3이야. 남편도 저한테 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저보다 이제 몇 살 많으신 누나라고 한다면 저는 매형되시는 분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다. 매형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정말 은퇴했는데 누나가 몇 년 더 버텼어야지. 지금 애가 고3인데 물론 그게 다 맞는 말이지만 아내 되시는 분께 제가 엽서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컨설팅은 저는 조금 비추다. 오히려 추임새를 추천드린다. 추임새. 근데 한국은 평가가 좀 많거든요. 남편이 뭐 하면 잘했어. 잘했어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에? 갖고 와! 앉아. 잘했어. 먹어, 개껌. 잘했어는 훨씬 평가에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탄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때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대박, 이런 거 별로 잘 안 하거든요.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리액션. 이렇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자기야. 자기야 그거 강연 때 유머로 쓸 거야? 나 너무 재밌다 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자기야.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어울리질 않아. 이태리 남자들이 여자 어떻게 꼬시는 줄 알죠?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돈 모아서 이태리 좀 갑시다. 우리 피자만 배달해서 먹지 말고 아벨라라고 한대요. 아벨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제스처 많이 쓰고 마음에 드는 여자 지나 아벨라, 고르곤졸라, 봉골레. 그 리액션. 근데 대한민국은 리액션 거의 없고 주로 평가. 잘했어. 그리고 꼭 뒤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남편 되시는 분 한번 마이크. 네, 우리 형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정년퇴임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6개월 됐고 6개월. 한 2년 동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인데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성과 못 내면 1년 있다 2년 있다 정리합니다. 이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정년퇴임을 하게 됐고 그때 남자들이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되나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기력. 무기력.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함이 없는 게 내가 세상에 없어진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후배들 만나면 이제 얘기 많이 해줍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못 먹고 살지 준비해라. 우리는 90세까지 일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뭘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같이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학생 때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셨을 거고 또 그 학교에서 또 나름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이름 있는 큰 회사에 들어가셨을 거고 그 동기 중에서도 엄청나게 뭔가 열심히 일을 따로 시간을 내서 했기 때문에 임원까지 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야 니네 나같이 된다 이 말이 되게 여러 가지로 먹먹한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안 산 것도 아니고 성과를 못 낸 것도 아닌데 우리 선생님께서 형님께서 여기 오시자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자고 하신 겁니까? 둘이서 침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가자 그렇게 갔고요. 그 사실 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으니까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요. 찾아주는 사람 없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단순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갖고 이제 제 후배들 만나면 얘기를 계속 해주고 나같이 안 되려고 그러면 너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빨리 해라.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될지 놀고 싶으면 뭐 하고 놀지 그러니까 플랜을 짜는 것도 좋지만 나에 대해서 솔직해져라. 근데 선생님 제가 보기에 강연하신다면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할 수 없는 얘기고 제 말에는 힘이 없는 말인데 선생님 말에는 다 힘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하신다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쪽 일에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만약 저한테 자문을 구하신다면 선생님은 지금 되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뭐 동굴 울림 나는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목소리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제가 보기에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서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에서도 좀 자유롭고 자기가 영광에서도 자기가 좀 자유롭고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 목소리에서는 큰 회사에 내가 임원이었다 과거에 무엇이었다라는 그 불편한
뉘앙스가 아예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력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나 뭐였어? 라고 하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좋은 음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음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고 생각이고 철학이고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존재나 태도나 인격이나 영성이나 그런 거를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봐보세요. 여성들은 남자들보다는 소리를 더 듣는 사람이 많을걸요. 조건이 같으면은 목소리에 호감이 있는 남자가 좋다. 맞아요? 남자들은 그러면은 목소리가 좀 고음인 여성을 좋아해요? 허스키 보이스한 중저음인 여성을 좋아해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예쁜 여자. 남자는 영혼을 보지를 않아요. 그냥 귀신이어도 돼. 이쁘면은 귀신하고도 사귈 수가 있어. 막 이쁜데 왜 죽었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버리는 거야.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 귀신을. 예쁘니까, 귀신이 예쁘니까. 남자들은 그냥 바보가 많아, 그냥. 근데 관객들은요, 약간 여성 입장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소리의 뉘앙스를 들어요. 그리고 그게 불편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고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건 회사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되게 퓨어한 인간관계거든요. 종교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은 정말 퓨어한 시장에 올라오셨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 습관은 몸에 다 있으시다. 근데 거기에서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분들이 누구냐? 내가 뭐였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세상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없으시다. 물론 지금 목소리는 저하고 얘기할 땐 너무 좋으셨다가 사모님하고 돌아가시면서 김창호 이 새끼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이 새끼 아주 보는 눈은 있어. 이놈의 새끼가 아주 어린 놈의 새끼가 알아보더라고 나를. 그렇게 지킬 박사 화이들일지 모르죠. 그거는 형님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래야 얼굴 표정에서도 그 아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관상 잘 보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관상의 끝은 뭐냐?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얼굴에서 나오는 빛, 아우라. 그게 허망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가 실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사람에 대한 태도, 자세, 자기의 건강한 마음, 자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숨기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이 은퇴 전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회사에서 그런 아주 논리적인 걸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성이 너무 좋고, 그런데 목소리는 촉촉하다는 거죠. 겉바 속촉.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갖고 계시다. 이거 하나 꼭 소개할게요. 제가 강연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도움이 된 게 여러 가지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연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좀 볼 줄 알면 도움이 돼요. 이게 주로 MC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 거를 보시면. 근데 그 MC를 대학 다닐 때 교회 청년부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회자를 저한테 시킨 거예요. 거기는 평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종교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다 좋아해 주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나오면 막 창옥이 나온다 막 누나들, 시집 못 간 누나들이 많았거든요. 교회에 계속 새벽 기도만 하시고 저기 선교 활동하시고 교회에 그 시집 안 가는 누나들, 그 누나들이 막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네가 나를 평가하잖아요. 너 MC를 왜 그따구로 보냐? 이렇게 하지 않아. 창호가 너무 재밌다. 막 교회 끝나면은 막 저쪽에서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창호가 나 교회 나오는 이유 나 하나님 반 너 반이다. 막 이러면서 나 그 대사를 지금도 기억해.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영광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5대5 분파일을 한 거 아니에요, 나. 와, 씨, 나 장난 아닌데? 와, 나를 좋아해 주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뭘 잘했겠어요?
뭐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좋아해 주니까 하면서 계속 요건 빼야 되겠다. 이건 좋아하네. 이렇게 한 사람하고 계속 개 훈련하듯이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좋아진 사람하고 무대에서 그 자유로움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한국의 문화는 처음부터 방울뱀, 그리고 좀 성공하면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초심을 잃지 마. 그럼 뭐 뒤질 때까지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다 규율이 있어 보이는데 안으로 썩거나 뭔가 좀 그렇거나. 그래서 저는 성과를 좀 덜 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쓰임새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새가 있으면 자기는 엄청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임새가 없어. 그럼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몸의 전원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몸도 건강하고 노하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 무게감은 우리의 쓰임새에 있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쓰임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임새가 많을 때는 몸에 뭐가 들어가요? 그 힘이 들어가죠. 힘. 그때는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쓰임새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나는 존재 가치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의 이유에 대한. 그러면 뭘로 두고 싶냐?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 영상 이런 거거든요. 그거 많이 봐요. 우주에 대한 거. 요즘에는 막 박사님들도 너무 좋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도. 아니면 영상으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 영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시간과 생명이 찬란하리 많지 소중하다. 그러니까 소중함이 먼저 시작된 거고, 그 다음이 자기의 길이든 일이든 쓰임새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함의 존재의 이유를 쓰임새에서 찾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고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기본 소중함이 전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믿어지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주 꼭 봐보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우주로 바뀌었어요. 그때 인간은 일을 하든 자기의 길을 걷든 별거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제 말이 너무 뜬구름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매우 실존적 말이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계속 몇 번 더 와요, 여러분. 진짜 나 돈 먹으려고 하는 거 진짜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가 대화가 많다는 것은 성향의 이유도 있겠지만 궁합의 이유도 있고, 저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부부들은 1년에 날을 정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없는 날을 받아가지고, 여보 오늘은 손이 없는 날이네요. 대화에도 귀신이 오지 않는데요. 지금 이런 게 대한민국인데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너무 큰 복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때까지 선생님께서 그렇게
지난 수십 년 일해 주셔서 회사가 성장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